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오후에 정말 정신이 번뜩하는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피습 현장이 제가 체크해봤는데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얼굴을 안 다친 게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18주 동안 17번의 가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1.5cm 열상, 이재명의 피습과는 다르게 배현진 의원의 1cm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두피를 1cm 깊이로 찢어진 겁니다. 그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너무 많이 부었고요. 1cm 정도 깊이에 찢어져서요. 깊이가 깊어서 사실 두개골이 없었으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목숨도 위험할 뻔했다라는 내용을 전에 들으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영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1cm 깊이로, 그래서 진피층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표피층, 그러니까 두 번의 수술을 나눠서 했습니다. 주변부가 많이 부었고요. 일단 트라우마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사라져야 될 것 같은 범죄자에게 뭔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술 마셨다, 정신 상태가 안 좋다, 결국 몰리다 안 되면 자살하면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뭐 정신 이상을 호소한다든지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을 호소하면 또 형량이 낮아집니다.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데, 촉법소년도 마찬가지죠. 지금 배현진 의원도 키가 큰 편인데요. 배현진 의원보다 훨씬 더 키 큰 15세라고 말하기에는 두려울 정도의 덩치였다는 것.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다. 국민적인 공감이 이러하다는 걸 또 화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데 참 이재명은 대한민국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뭐 의혹이든 뭐 와라바시 피습, 자작이든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자극을 하게 했다는 부분. 근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입에서 한다는 말이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본인의 상처가 찌릿하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현재 붙이고 있는 이 듀오덤은요, 재생밴드인데 재생밴드 위에 또 방수 테이프까지 붙였네요. 이러다가 접촉성 피부염 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위치가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위치를 다시 옮기자고 하니 그것도 모양이 우스워서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 배현진 의원과는 굉장히 다른 상처를 가지고 찌릿하다라고 하니 우습습니다. 바른 회복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도 그렇고 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재명 같은 게 깜빵 안 가면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냐라고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 이재명을 보면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본인의 총선을 위해서, 본인이 총선 때 금배지를 달기 위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 또는 그 후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가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의 수준까지 올랐다. 마침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을 때, 성공하기 전에 그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던 52%와 한동훈 비대위의 52%가 딱 매치가 되니까 또 언론에서 쓰기 좋잖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진짜 움직이는 게 뭐냐라고 보면요, 정말 민심을 읽고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뭐 지금 뭐 기자단들은 200석도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바라봅니다. 국민의힘이 200석을 차지한들 이 양아치 더불어민주당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래도 양심 있고 윤리라는 게 뭔지 알고 도덕적인 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한번 보면요. 철저하게 사당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왕조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왕조형 정당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색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민주당이 갑자기 2016년에 손혜원 의원과 그 문재인이 만든 그 색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색으로 왔는데요. 뭐 고민 하나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대선 기간 동안 본인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 고르면서 이제 한 색으로 간 거겠죠. 차가운 색 쪽에 이재명이 맞다 이러면서 머리도 바꾸고 머리색도 바꾸고 했잖아요. 그때 어울렸던 색 3개를 그냥 따와서 당색으로 넣었습니다. 그 말은 이재명 당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 이런 사람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 3일차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본인의 복당을 권유했다는 이 내부 총질 온누이 이원주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이원주에게 왜 그런 전화를 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는 건데요. 이재명의 포인트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이재명은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4월에 있을 총선은 그냥 민주당이 강세 지역에 손가락만 꼽아봐도 100석, 120석 정도, 150석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거고요. 한 120석 정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본인이 금배지 다는 것. 그런데 인천 계양에 누구?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이 들어왔네? 쪽팔리지 않게 그 건너편에 국회의원 사무실 선거 때 준비하고 있다 더 큰 사무실을 계약했다는데 그것은 미끼일 뿐 병리평으로 간다는 걸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병리평은 300석 의석 중에 쉽게 얘기해서 지역구를 싹 빼고 나면 47개의 비례석이 남아요. 비례석 그 47석의 비례석을 이 정당이 따간 의석수의 만큼 비례해서 비례 배분해 가는 거. 이게 그냥 깔끔한 거죠. 국민들 눈높이에서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20석만 따도 한 21번, 22번까지는 들어오니까 이재명이 홀수는 여자, 짝수는 남자니까 대충 민망스럽지 않게 한 12번 정도 달고 오겠다. 그 김종인이 할배처럼 비례에 2번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너무 뻔하니까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 병리평으로 회귀할 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솔솔솔 병리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가장 큰 포인트는 4월의 총선보다 8월에 있을 전당대회가 목표죠. 전당대회에서 전무후무 당대표를 2번 연임하겠다. 시진핑은 법을 바꿔서 3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당헌을 바꿔서 재선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만 들통나지 않았으면 이번 전당대회 깔끔하게 돈을 뿌려서 하겠지만요. 지금 그게 뽀록이 났으니까 또 쉽게 가는 방법을 찾으려니 뭐냐. 지금 당 안에서 본인의 반세력, 반명이라고 하죠. 반세력을 쳐내는 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명 일색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명, 친문 쑥가내야 되는 부분에 너무 본인의 색으로만 사당화시키지는 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얼마 전에 사케찬이 아마 이재명이 이렇게 사당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짢음을 표현했을 거고 현근택이 사케찬 사회입니다. 현근택 금배지 달게 해달라 이런 청탁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이재명에게는 쓸데없는 소리 대가리 컸다 이거겠죠. 사실 사케찬을 바탕으로 커온 게 이재명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총선보다는 당대표에 주력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원주를 본인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 친문 숙청 또는 친문을 아작내기 위한 메시지로 썼다. 마피아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죽이는 거, 더티워크. 대신 시키죠. 이준석의 그 더티워크를 하는 게 김철근이라면 이재명에게는 이번에 이원주가 발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 토사구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정치권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이게 배신의 아이콘 이준석의 토사구팽 당한 사람은 허은하. 저는 이재명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거는 이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일한다는 이 정치 집단이 뭐 민생을 말한다라면서 스스로 자부하는 이 집단에서 이렇게 번번이 일어나는 거 비윤리적이죠. 참 넌센스입니다. 이현주 복당에는 이재명이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메시지 전달자만 필요한데요. 이현주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한 3, 4일차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전화했다. 나 지금 생각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현주 입장에서는 그 전략공천을 바라는 거겠죠. 근데 이미 이재명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제 이현주의 쓰임은 끝났다. 그래서 이현주가 이미 복당하든지 말든지 아마 상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라면 24일 날 복당식 할 거다라고 계획이 있었는데 워낙 내부에서 반발도 많고 잡음도 많고 그닥 이현주가 그렇게 필요한 인물도 아니고 이래서 습습습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주가 문재인 아웃을 외쳤고 조국 사태 때는 삭발까지도 하면서 이 문재인 독재에 대해서 과감하게 짓걸어줬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안철수, 이건 내부 썰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그 지분으로 굉장히 고위직을 이제 이현주를 추천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NO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윤석열, 김건희 여사 할 거 없이 막 씹어 제끼기 바빴다. 그러니까 이현주 자체가 항상 그 함께 일했던 스텝도 그렇고 어떤 식이냐면 나 같은 사람을 정치권에서 모시지 않아? 그럼 그 다음 망했어. 이준석과 비슷한 류인 거예요. 이준석도 본인이 최고, 나의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하잖아요. 판단과.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그래서 내부 총질의 쌍벽을 이루고 내부 총질의 온누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나 서로 너무 닮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대상이 같아지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욕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 일단은 이재명이 그 친문에 대한 학살을 이현주의 복당을 권하면서 예고를 해버렸다. 친문 쪽에서 노영민 나온다죠. 이인영 나온다죠. 임종석 미국 테러로 분류돼서 미국 가지도 못합니다. 임동아 아빠입니다. 임동아 아빠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그 전에 나오지 말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노영민, 이인영, 임종석 나오지 마, 에미추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너네들 죽이겠어. 이 메시지를 이현주를 통해서 보냈다. 친문을 저격하라. 이현주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면요. 친문 학살입니다. 친문계 막 물러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현주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니네들 들어왔을 때 아작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는 여기까지 쓰임이 끝났다. 그래서 이현주가 아직도 복당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거는 이재명이 나한테 전략공천 자리는 약속하지 않았어 라고 들리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일단 뭐 친문 학살에 대한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졌으니 임종석 출마하지 마.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쓰임은 끝났다. 이현주는 토사구팽 당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1인 정당, 이재명의 사당화를 떠나서 이제 왕조 정당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 이런 거는 없고요. 오직 포인트는 총선 후에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 때 연임해서 당대표 자리를 꿰차겠다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는 정책들이 약한 이유가 별 신경 안 쓰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한동훈 비대위의 승이라는 거.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